반갑습니다. 네, 우리 회계원리 첫날이고요. 저는 16년 차, 저는 정인돈입니다. 예, 저는 16년 차 국민회계사고요. 강의한 지 한 14년 됐어요. 사실 일주일 내내 수업만 하기 때문에 아침에 수업하러 간다고 해서 뭐 떨리고 막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회계원리 첫 수업하는 날은 조금 긴장도 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면 처음 보는 분들이고 이 정말로 이런 말 좀 너무 과하지만 진짜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도 수업하면 이렇게 이제 개강 학생들 쭉 보잖아요. 저기 가끔씩 광고에도 나오는 친구인데 이 남학생이었어요. 얼굴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첫날에 민소매를 딱 입고 딱 나타났더라고요. 뭐 문신에 대한 선입견 없지만 문신도 큰 게 있고 제가 그 학생을 딱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조졌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마음이 되게 착하고 똑똑한데 운동만 했던 애였더라고요. 하루 종일 운동만 했대요. 근데 인제 이게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면서 세무사 됐는데 됐거든요. 세무사가 됐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진짜로 인생이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좀 뿌듯했어요. 결혼도 했거든요 지금. 애기도 낳고. 또 한 학생 중엔 여학생이었는데 그 상고 출신이었거든요. 요즘에 상업고등학교를 하나요? 상고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갔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세무사 공부했는데 합격했어요. 작년에 합격했거든요.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 여기 테헤란로에 있으니까 테헤란로 걸어가는데 누가 저 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딱 봤더니 그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나는 저기 일하러. 너는 뭐해? 그랬더니 저도 일하러요. 하면서 이렇게 테헤란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이게 또 누군가의 인생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거창하지만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OT도 좀 해볼 건데 이게 인강들이시는 분들 보면 OT를 씩 넘기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OT 때 얘기했던 걸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OT를 지금 좀 들으실게요. OT를 짧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 시작이기 때문에 좀 잔소리라고 하긴 그렇지만 얘기해 드릴 게 많거든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강사 소개인데요. 제 얘기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뭐 해커스 뭐 1등이고요. 네. 합격자 많이 나왔냐? 손에 손을 잡고 강남역에서 출발하면 역삼역 넘었고 선릉역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말고 이렇게 잡고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아마 저희 학원에서 합격자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럼 교보문고에 중국팩에 검색해 보시면 이게 좀 전에 제가 검색해 본 거거든요. 1등도 제 책이고 2등도 제 책이에요. 그 밑에 딴 사람 책이 나오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런 얘기보다 저는 정윤돈 하면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노베이스 전용 강사 정말 기본적으로 이건 알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하기 때문에 저한테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노베이스의 최종 병기입니다. 마지막에 저한테 듣고 이해하셔야지 딴 분한테 시작하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까 진짜로. 왜냐면 제가 회계사도 강의하고 세무사도 강의하지만 간평사, 관세사, 금융자격증, 공기업 장난 아니죠? 해커스의 노예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7급, 9급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 모든 걸 다 강의하는데 이 9급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어려운 회계학을 뭐 가장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건 모르겠는데 처음 입문하실 때는 저한테 들으셔야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덕목이 뭘까요? 처음 강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다 모르는 게 나와요. 모르는 거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요즘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여기 강의하시는 분도 그 회계사 아니신데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본인지 부채인지. 제가 자본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A한테 퍼블릭 시티인가 그걸 물어봤더니 걔가 확실히 확언한다고 부채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 논쟁하기 싫거든요. 그게 맞겠죠. 그게 말았어요. 근데 제가 좀 주말에 쉬는데 좀 짜증 나가지고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정말 자본인이 부채니 그랬더니 자본이 확실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회계사인데 자본 아닐까? 그랬어요. 전문직이시거든요.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부채요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닌데 자본인데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랬더니 어떤 회사의 보고서를 이렇게 갖고 오더라고요. 그 제가 클릭해 봤어요 그 보고서를. 그랬더니 자본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야 네가 준 자료에도 자본으로 돼 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네요.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약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 그럼 이거 자본이야 부채가 했더니 자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잘했어. 다음부터 잘 모르면 거짓말 하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인간이 AI를 이겼죠. 그렇죠?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AI가 구라를 진짜 많이 쳐요.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제가 제일 긁히는 말이 네이버에서 물어봤을 때랑 AI에서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그럴 때가 제일 긁혀요. 화나거든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옆에 같이 수업 듣는 이 똘똘해 보이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잘 몰라요. 옆에 분도 나만 한다고요. 나만.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저희 학원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복습 동영상도 받고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보시면 마이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마이 클래스 클릭하면 저도 학원에서 제 강의를 주니까 강의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강의들이 여러분도 이제 복습 강의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등록하셨으면 그럼 요걸 클릭을 하면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걸 클릭을 하면 워낙 또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의들이 쭉 나오거든요. 강의들이 그럼 이걸 딱 클릭하면 요거 아무거나 딱 클릭하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뭐가 뜨냐면 화면이 요게 떠요. 요게 요런 모양이 뜰 거예요. 아이고 요런 모양이 뜰 거예요. 요런 모양이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있어요? 교수님께 질문하기 있죠. 선생님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께 질문하기 요걸 클릭하면 바로 질문이 할 수 있게 딱 창이 떠요. 그럼 거기에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 주말에는 제가 질문 답변을 안 해요. 저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학원 홈페이지 보시면 저도 여기 있거든요. 선생님 제 거 보면 주말에 좀 쉬었더니 질문이 많이 밀렸더라고요. 이렇게 질문이 쭉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거 웬간하면 평일날은 12시간 안에 하거든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저 오늘 끝나고 할 거예요. 주말은 제가 안 하는데 평일날은 제가 24시간 안에는 다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 물어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좀 약속했으면 좋겠는 게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어딘지 몰라요. 네 강의 13분 28초 이래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지정된 PC에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재 페이지만 써주시면 돼요. 가끔씩 교재 페이지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도 갖고 다녀요 책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교재 페이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제일 좀 그런 게 여러분 우리가 성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이거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어디를 모르는지 모르고요. 다시 설명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그 하루에 질문이 카페랑 여기랑 다 합해갖고 하루에 질문이 한 3, 40개 정도 되거든요. 많을 때는 한 50개도 넘어요. 근데 제가 수업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다 있거든요. 어떨 때 저녁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질문에 그렇게 오래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나름 일탈합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세히 써주셔야 제가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만 좀 부탁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 학원에서 저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많거든요. 자, 이거 중요해요. 네이버에 정인돈의 하이엔드 재무회계라고 카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카페거든요. 지금 회원수 12,000명 있어요. 2년 정도 됐거든요, 하는지. 좀 부담스럽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실 거잖아요. 뭐 듣죠? 우리 지금 수업? 뭔지 아시죠? 회계원리죠?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카테고리 보시면 회계원리 학습 질문 있어요.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회계원리 학습 질문 하면요. 여기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제가 좀 약간 카페에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꼭 지켜줘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제목에 교재 페이지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데이터를 쌓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회계원리 종강할 때 남아있는 분들은 상담 다 해드릴 건데 한 10명 상담하잖아요? 한 50명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50명이 물어보는 게 다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계원리 177페이지가 궁금해. 그럼 검색에 177페이지 쓰면 똑같은 질문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 걸 보시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제목에 교재 페이지는 꼭 써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거 외에도 고민 상담 있어요. 내가 이 공부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런 건 여기 물어보시면 되고요. 너 오늘 수업이 왜 그따위였니? 여기다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상담이랑 일전문 이런 것들은 기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다 물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학습 내용만 물어보시면 돼요.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제 인스타가 있는데 인둔쌤이라고 있거든요. 제 개인 인스타는 아니에요. 이게 학원용 인스타인데 여기 보시면 등록해 놓으시면 가끔씩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놓칠 것들 있잖아요. 뭐 개강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험 접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드리니까 요것도 혹시 인스타 있으시면 가입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얘기할 건데
참 신기해요. 저 회계사 붙은 사람이 아니에요. 붙었으니까 강의하죠. 공인회계사 정인돈이에요. 제가 회계사 붙었거든요. 저 심지어 강의도 지금 14년째거든요. 하루 종일 강의만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확실해요. 근데 또 신기한 게 학생들이 강사한테는 안 물어보고 싶대. 합격자한테 물어보고 싶대. 나도 합격자야. 예. 됐고요. 최근에 합격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멘토링 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하이엔드 멘토리라고 카테고리 보이시나요? 여기 멘토링 서비스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글이 있는데 여기 멘토링 1대1 신청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기 싫거나 여기서 단체로 공유하기 싫은 글들은 여기 멘토링 신청하면 최근에 합격한 회계사 세무사 합격자들이 답변 달아드려요. 답변.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멘토링. 실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을 이렇게 해드립니다. 메일로 1대1로 보내드려요. 다만 이걸 개인 그것처럼 매일 한 개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애들이 멘토링 처음에 선생님 제가 도와드려야죠. 제 강의 들은 애들이니까 도와드려야죠 그랬는데 애들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조만간은 유료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지금은 아직 무료니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 독서실 사용하면. 근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적게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열품타 서비스도 진행을 해요. 여기 보시면 하이엔드 열품타 있는데 이 카페 카테고리 들어가시면 열품타 신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요거 여기다 댓글 달고 조교한테 쪽지 보내시면 저희 조교가 열품타 보내드려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방 지금 한 200명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따로,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 따로, 회계사 공부하는 학생 따로 해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본인이 방에 배속되면 요거 딱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같은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 지금 몇 시간 공부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나오거든요. 지금 17명만 공부하고 있었네. 저기 방이 우리가 4개가 있고 5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같이 공부하는 애들 지금 얼마나 공부하는지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니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 해도 도움이 꽤 될 겁니다.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시간 오래 되시는 분들 제가 상품도 드리고 해요. 시상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해커스 경영 유튜브는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예요. 우리 나중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부할 때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예습하셔야 돼요. 예습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혼자 보면 못 알아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내일 뭐 배울지 좀 궁금해요 이런 분들은 해커스 경영 유튜브 가시면 저희가 진짜 유튜브가 잘 돼 있거든요. 특히 제게 잘 돼 있어요. 제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내일 유형자산 배울 차례야. 유형자산이 궁금해. 그럼 여기다가 유형자산 치면 제 강의 앞부분이 짧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럼 환불하고 이걸로만 제가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앞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습하거나 할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왔다 갔다 할 때 보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제 강의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자, 나와 있고요. 수강 대상인데 당연히 우리 모든 회계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이 요 수업 들을 수 있고요. 회계사 세무사 학원에서 가르치는 회계 원리가 가장 자세해요. 공무원 안 돼요. 다른 자격증 안 돼요.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모든 시험이 다 커버됩니다. 하지만 포커스는 여기랑 여기 맞춰져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나는 회계원리 한번 들어 사실 오늘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왔어요. 근데 오늘 첫날에 윤돈이가 계속 농담만 하고 웃긴 얘기만 하고 별로 배우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얘기 같아. 그래서 다음 날부터 안 와. 후회할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날부터 안 그래요. 그래서 가장 자세한 회계원리이기 때문에 좀 깊게 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순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공부 순서랑 쫙 쓰고 우리 시험에 어떤 과목 나오는지 쫙 쓰고 몇 문제 나오는지 쫙 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차피 까먹어요. 우리 회계사 공부하려면 한 8과목 10과목 해야 되고 세무사 공부하려고 해도 한 6과목 7과목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 일단 인강 들으시거나 실강 들으시는 분은 지금 이거 듣고 있는 거예요. 회계원리 무조건이에요. 이걸 안 듣고 넘어가는 친구들 가끔씩 있거든요. 그럼 장수예요.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들으시고 그다음에 중급회계 원 있어요. 제가 가르치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과목인데 여기까지만 인강에서 이거 들을 때는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실강은 뭐 같이 나가겠지만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왜냐면 이게 실강 들으시는 분들이야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할 거니까 괜찮은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처음 공부할 땐 여기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급회계 2 갈 때 세법을 추가하시던지 원가 관리 회계를 추가하시던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인강 들으시면 그 다음에 뭐 들을지 자동으로 알게 돼요.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회계 원리 듣고 중급 회계 듣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입문 강의가 뭐고 기본 강의가 뭐고 객관식이 뭐고 심화 강의가 뭐냐 그리고 회독이 뭐냐 그러는데 우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책 몇 번 봐야 될까요? 각 과목들의 책을 몇 번은 봐야 합격할까요? 아,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좀 저 친해지면 막 윽박 지르고 눈 커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샤이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하고 나서 앞자리 앉고 싶은데 얘가 막 물어보고 그런 게 너무 싫어. 그거만 아니면 하고 나서 앞자리 앉을 텐데.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싫으면 조용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는 안 물어봐요. 환불 기간 끝날 때까지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분정이 상하고 이렇게만 해도 제가 충분히 안 물어봅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이요? 최소 5번은 봐야 돼요. 그 한 번씩 보는 걸 회독이라고 하거든요. 회독이라는 게 뭐냐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걸 회독이라고 하는데 회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분들 많은데 우리가 인문 강의라는 게 회계 원리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사실 뭐 세법 인문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인문 강의 들으시고요. 이제 중급 회계부터 기본 강의가 있어요. 기본서 각 과목별로 기본서가 있거든요. 이론을 배우는 시간. 그게 기본 강의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1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서 심화 강의가 있어요. 심화 강의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 원리 때도 그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1차 시험 끝나고 2차 시험까지 기간이 짧아요. 그럼 대비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2차 시험 대비가. 그래서 미리 2차 과목들을 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이제 좀 2차 문제를 좀 큰 문제들을 배워보는 시간이죠. 근데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게 이해도가 되면 하는 거고 이해도가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래요. 심화 강의가 있고요. 객관식 강의가 뭐라고요? 정말로 이제 이거 듣고 아니면 이거 안 듣고 이거만 들은 상태에서 정말로 이제 시험이 한 4, 5개월 남았을 때 본격적으로 1차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학생들은 이걸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중요해요. 내용 정리도 하고 빨리 푸는 방법도 이때부터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공부할 때 인강 들은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자, 우리 교재 소개인데요. 해커스 IFRS 정의돈 회계원리 2판입니다. 저는 옛날에 네 수업 들어서 1판 갖고 있는데 1판 안 돼? 돼요. 회계원리는 계정이 없거든요. 문제가 좀 추가된 거니까 2판 갖고 오셔도 되고 1판 갖고 오셔도 돼요. 계정 없어요. 다만 여러분 몇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계정상 없다 1판 갖고 오셔도 된다. 이건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할게요. 나와 있고요. 벌써 얘기하고선 여러분 요즘 분들이 필기하기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필기한 거 좋아했는데 필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 노트를 이미 만들어 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등록하신 분 중에 회계원리 필기 노트라고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로 이게 홍보용이고 제 카페에 들어가시면 잠깐만요. 제 카페 보시면 카페 공지사항 볼게요. 전체 보기 공지사항 전체 글 보기.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정윤돈 필기노트 1에 이은 필기노트 2탄생 무료 발표 진행 중. 지금 조회수 2만 1천 수강생이 많다는 거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안에 이게 필기노트 받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중급 회계 필기노트인데 회계원리 2장만 제외하고는 3장부터는 중급 회계랑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급 회계 필기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내용이 다 호환이 되니까 요걸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중급 회계 필기노트. 출판은 아직 안 했고요. PDF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2장 끝나고 3장부터는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오늘 1장 할 건데 1장은 필기할 게 없고요. 그래서 나 필기하기 너무 싫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거 7급 공무원 합격한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놀 때 그림도 되게 많고 내용 정리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때 가면 제가 다 이걸로 내용 정리할 거예요. 수업 정리하고 되게 잘 해놨어요. 요거 여학생인데 그 글씨가 인간 컴퓨터더라고요. 손글씨예요. 이게 충격적인 게. 그쵸? 만들어놨으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분들 있어요. 제가 진짜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 만드는데 몇백 들었어요. 알바비 주고 그래서. 근데 또 자기가 필기노트를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만들어놨잖아요.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세요. 이거. 그래서 필기노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왜 학원 홈페이지에 안 올려놨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카페에 한 명이라도 더 가입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끔씩 틀리면 수정해줘야 되는데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이 안 돼요. 피드백이 안 돼갖고 제 카페에서만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 여러분 진짜 제가 설명회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대 AI의 시대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옛날 같으면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하면 제 강의록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죠. 옆에서 치고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 이거 안 갖고 왔는데 요즘에는 AI가 있어갖고 제가 수업하면서 차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그냥 AI 프로그램 넣으면 한 20초 만에 그날 강의한 게 요약돼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중급회계 수업했던 건데 제가 강의한 거 지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 줘요. 이렇게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게 난 영어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 영어도 지가 막 써서 막 놔두더라고요. 캐시베이스 깜짝 놀랐어요. 그죠? 아니 난 이거 스펠링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날 수업한 것들 강의 자료 있잖아요. 요거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아직 최초 시도입니다. 우리나라 업계 최초 시도. AI 강의로 저 이거 만들어서 제가 다 올려놓을 거니까 오늘 수업은 사실 일장이라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고 다음 수업부터는 제가 강의록 요거 차고 와서 AI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것도 카페에 올릴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실 제일 좋은 복습 방법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책을 보셔야 돼요. 제일 나쁜 복습 방법이 집에 가서 강의를 한번 다시 보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실강 들으시면 멍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윤돈이가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필기도 안 했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거 강의로 AI로 다 올려놓을 거니까 보시면 돼요. 이 깜짝 놀랐던 게 뒤에 가면 농담도 요약돼 있어. 오늘의 농담이래 갖고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도 예약을 해놓을 거니까 다음 수업 시간부터 따라보시면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수업 준비물 3가지입니다. 교재는 좀 갖고 오셔야죠. 저희 밖에 보면 데스크에 선생님들 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전시되어 있는데 제 책만 주로 없어요. 제 책. 제가 왜 그럴까? 학원에 미움 사서요? 누군가 지금 갖고 있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 때 이거 책 안 갖고 오고 저기서 그냥 비치된 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학원에서 그 금지시켰는데 책은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책은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연습장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대학교 때 수업했던 버릇을 못 버리시고 제가 필기하면 책 구석탱이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쓸 데가 없어요. 회계 원리는 한 번 보고 안 볼 책이지만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다음 과정부터 하게 될 중급 회계는 우리 합격할 때까지 볼 책이에요. 근데 거기 누더기가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보라고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연습장을 갖고 오셔서 연습장에 필기를 하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책에 정말 옮기고 싶은 것만 옮겨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필기 노트에다가 조금씩 필기를 하시던가요. 다운 받으셔갖고. 그렇고요. 우리 아마 다음 주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아니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계산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회계사가 주인공이었던 드라마가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일이 없어갖고 그때 당시 아내 임신했을 때인데 아내랑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일이 없어갖고. 근데 아침에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 아내랑 결혼하고 보고 있는데 드라마 3번 연속 불륜하는 남편 직업으로 회계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진짜 빡쳐갖고 저 MBC 전화할 뻔했어요. 장난치냐고. 그런 거 말고 옛날에 SBS에서 넘버스라고 회계사 주인공이었던 회계범이 나온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막 진짜 웃겨요.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압수수색 한다고 사무실 다 뒤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막 노트북을 뺏어간다고요. 그랬더니 막 신입 회계사가 위에 회계사한테 그래요. 노트북을 왜 가져가요? 그랬더니 야 군인은 촉 회계사는 노트북 아니겠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회계사나 세무사 돼서 회계법인 세무법인 들어가는데 노트북을 잊어버렸다. 그럼 퇴사해야 돼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수험생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제 앞으로 회계사 세무사 공부하시면 수험생은 계산기가 제일 중요해요. 계산기 한 몸처럼 들고 다니셔야 돼요. 계산해야 되니까 암산이 안 돼요. 우리 막 거의 막 200억 단위, 1000억 단위 하는데 어떻게 암산을 해요? 계산기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요 모델이 있는데 가끔씩 저한테 이런 분들 있어요. 카시오 JW251 모델 샀는데 이거 어떤가요? 그런다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카시오 직원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에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치면 쩌자작 나와요. 그거 사시면 돼요. 그거 돈 아끼신다고 이마트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네이버에서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카시오 사시면 되고요. 12자리 있고 14자리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14자리로 사세요. 그렇죠? 이런 분들 있어요. 나중에 회계법인 합격하고 계산기 쓰니까 좋은 거 쓰라고. 합격하면 계산기 안 써요. 엑셀 쓸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계산기 쓰면 혼나요. 엑셀 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수험 강의하는 이제 2년, 3년까지는 계속 써야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좀 좋은 거 쓰셔야 돼요. 숫자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서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 막 계산기 집 만들고 막 계산기 집 막 이게 바느질하고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산기만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가 아마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부터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계산 다 내일은 계산기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갖고 오셔야 돼요. 회계사 세무사 수업용 계산기 카시오 꼭 갖고 오셔야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좋아요. 수업 진행이랑 복습 방법 볼 건데 여러분 저희 전자침반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기할 때는 여기다 필기하면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필기하고 설명하면 저를 안 보고 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직업병이 하나 있거든요. 수업할 때 학생들이 저만 보기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제가 얘기하는데 아는 애들이 저 안 보면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수업하는데 설명할 때 저 안 보면 제가 딱 지적합니다. 뭐예요? 절 좀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만 이거 여기 칠판에 필기하고 그럴 때는 저만 보시면 돼요. 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희 수업 시간에 교재 띄우고 제가 같이 밑줄도 거드리고 필기 어디 할 건지 얘기도 하고 같이 필기도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수업 내용 설명할 때는 저만 보시면 돼. 교재 확인하고 밑줄 그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래요. 밑줄 그는 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고. 안 뺏겨요.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예제가 있고 뒤에 확인 문제가 있거든요. 어느 학원도 뒤에 확인 문제를 풀어드리진 않아요. 그럼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교재 예제 풀 거고요. 확인 문제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서 혼자 풀어보시면 돼요. 물론 중급 회계부터는 뒤에 객관식 문제도 제가 프리 영상 다 찍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실 거고 이걸로도 문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회계원리 연습할 문제집 좀 추천해달라고. 다 제 책을 추천하겠죠. 근데 회계원리는 문제집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시험 범위가 회계원리가 아니거든요. 회계원리 다음 단계부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회계원리는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문제 좀 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제 카페죠. 카페 보시면 여기 회계원리 학수업 자료라는 카테고리 분류가 있어요. 여기 가면 회계원리 회차별로 퀴즈 제가 다 올려놨거든요. 회차별로. 그래서 끝날 때마다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요거 공부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따로 문제 풀 것도 제가 마련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옛날엔 실강으로 봤었는데 실강으로 퀴즈 보고 끝나고 나서 채점하고 제가 눈 흘기고 막 이랬더니 빈정상에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때 요거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해고 좀 더 풀고 싶다 하시면 보시는 거고 나는 아직 이것도 좀 버겁다 그러면 요것만 하셔도 돼요. 교재에 있는 문제만. 좋아요. 여기까지 봤고요. 아 많다. 회계원리 복습 방법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수업하는 동안 예습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 혼자 읽은 세법책, 회계책 안 읽음만 못해요. 절대로 할 필요 없고요. 수업은 복습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복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그 수학 강사분 중에 정승재 선생님 있잖아요.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 그분 그 정승재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책 한 권을 수학책 한 권을 사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수학 다 맞을 수 있다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회계도 그렇거든요. 여기 있는 책 내용을 옆에 있는 친구나 우리 집 강아지 복실이한테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복도에서 얘기하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난 다 외워서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얘기 되면 제가 눈물이 주르륵 나요. 아니야 시험장 가면 틀릴 거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일 나쁜 공부 방법이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서 동영상을 한번 빨리 보고 내가 밑줄 그은 거 한번 읽어보고 끝냈대. 그건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계는 손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독서실 같은 데 가면 이제 2차생들 보면 다 쓴 연습장인데 안 버리고 이렇게 쌓아두는 애들 있어요. 변태 같은 애들이 아니라 그런 게 실력이거든요. 연습장이 내가 손으로 많이 써갖고 이만큼 쌓일수록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손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눈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카페 퀴즈는 푸실 분 풀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손으로 직접 많이 풀어보는 게 최고의 복습이다. 예습은 할 필요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잔소리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회계원리만 조금 잔소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굳이 왜 회계사 세무사 선택하셨어요? 왜 학원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피곤한데. 축하드립니다. 인생 바꿀 수 있죠. 왜 회계사 세무사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회계사 왜 하려고 하셨냐고. 회계사 세무사 왜 하려고 하세요?
아, 공기업 중, 아, 축하드립니다. 그럼 내가 뭐가 돼? 회계사 세무사. 공기업? 아이씨, 회계사 세무사. 공기업이 학생도? 그래요? 회계사 세무사 왜 하기로 하셨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로 이거 회계사 세무사 이거 하시면 인생이 꽤 바뀌어요. 사실 저는 그 저번 주에 주말에 이번 주 주말에 제 2의 부부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골프도 치러 가고 좋은 데서 쇼핑도 하고 좋은 호텔에서도 같이 있다 왔는데 그 진짜로 아내가 그러더라. 자기 이렇게 살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몰랐어. 그랬어요. 정말 이게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고 이게 회계사 세무사가 돼서 열심히 하시면 정말로 뭐 원래 부자인 분들은 당연히 뭐 똑같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정말로 바뀔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은 자격증이고 그렇게 좋은 일인데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각하고 결석한대. 그게 되겠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회계 원리 우리 수업 12번이죠? 12번 하는 동안 3번을 빠졌다. 그럼 다시는 이쪽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그쵸? 3번도 내가 지금 넓게 잡은 거예요. 3번. 12번 수업하는데 제가 정말 야 윤도이 나 못 듣겠어. 윤도이 쓰레기 같아. 이게 아니라면 3번을 빠졌으면 진짜 다시는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쵸? 지각도 마찬가지인데 지각 여러분 이 수업하면 처음에 인트로 하고 한 30분 정도 어떤 걸 배울 거고 이게 왜 생겼는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얘기할 건데 세상에 지각을 한 3번 했어. 저는 지금 수업하는데 한 30분 있다 오거든요. 어떤 학생이. 그럼 그때부터 수업이 안 돼. 왠지 아세요? 그 학생이 너무 걱정이 돼. 얘 지금 앉아있지만 하나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한 30분 사이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예시를 다 들 거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요. 늦게 와도 안 돼요. 내가 이것도 3번 정도 했다. 그러면 그냥 진짜 딴 거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두 번째로 노력하기. 아이 부끄러워. 당연히 노력은 해야겠죠. 노력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런 분들 있어요. 다 집어먹겠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막 새벽 2시까지 있었대. 그러면 어차피 완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4시간 들었으면 4시 이거 끝나고 나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복습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걸 수업 있는 날은 빠지지 않고 늘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노력하신 거예요. 주말은요. 주말에도 친구 안 만나고 다 공부해야겠죠. 이런 분도 있어요. 이제 회계사 세무사 공부했다고 인스타 탈퇴했대. 핸드폰 이제 꺼놓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탈퇴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인생이 뭐 그럴 필요 있나요? 주말에 친구 만나도 돼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평일에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평일에만 하루에 공부 수업 듣는 거 빼고 나머지가 한 6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우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좌절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배우게 될 회계세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전문직이죠. 쉬우면 개나 소나 다 하죠.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회계 원리 오늘이야 뭐 다 알아듣고 그러지만 이제 중급 회계 들어가고 그러면 가끔씩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고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이제 안 나오겠구나. 눈빛이 있어요. 아 진짜로. 근데 그 친구들이 막 힘든 게 뭐냐면 자기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앞에서 막 대답 따라해. 막 대답하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해. 그러면 아 나는 안 되는 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회계사 세무사 강의가 2번 듣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인강 1번 듣고 오는 친구도 진짜 많고 그 친구는 1번 이미 들어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고 이해 안 된다고 좌절하고 막 뭐 혼자 뒤에 가서 문제 풀어봤는데 다 틀리고 그럴진 않겠지만 다 틀린다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원래 그래요. 어떤 친구가 빨리 부는 줄 아세요? 머리 좋은 친구? 저 사실 머리 좋거든요. 저는 뭐 몰입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회계사 1차도 제대하고 6개월 만에 붙었지만 사실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김동원이라고 있었어요. 좀 멍청했어요. 흐흐흐 막 이러고 사투리 쓰고 저보다 1차 2년 늦게 붙었거든요. 저보다 2차 훨씬 빨리 붙었어요. 그쵸? 얘는 머리는 좀 나빠 보이는데 약간 무직하더라고요. 소처럼 묵묵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나는 하면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되지 조금 해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이해 안 된다고 그냥 포기하고 그러면 그럼 붙을 수가 없어요. 멘탈이 중요하거든요. 우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세계원리 수업하면 항상 하는 제 일화가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수업 진행해도 될까요? 그쵸? 같이 한번 우리 합격의 순간을 누려볼까요? 그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가 8월 중순 8월 말쯤 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8월 말이나 9월 초에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다고요. 근데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 9월 추석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바빠져요. 근데 애들 9월 말에 합격자 발표 나고 1, 2주 사이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 끝나고 그때 그 이후에 애들 신입 회계사 뽑아가지고 일 투입하면 너무 일정이 늘어진다고요.
그래서 보통 회계법인 같은 경우, 대형 회계법인 같은 경우엔 사전 면접을 봐요.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붙을 것 같은 사람 면접 봐라 이런다고요. 그럼 애들이 다 안 붙었어도 면접비도 받고 싶고 회계법인 구경 가고 싶으니까 다 지원해서 면접 보러 간다고요. 그 면접 보러 가면 이제 너 합격했어. 너 우리 회계법인 합격했으니까 너 시험 붙었으면 우리 회계법인 자동 취업이야 이렇게 다 된다고요. 사전 면접을 미리 다 해봐요. 다 보고 보통 붙어요. 요즘은 안 붙는 경우도 있지만 붙어요. 그럼 회계법인에서 이제 다 사전 면접 합격자가 결정 난 다음에 회계사 시험 합격일이 되면은 합격자 발표가 4시에 나. 금융감독원에 4시에 딱 띄운다고요. 근데 대형 회계법인이 합격자 발표 나기 1시간 전 30분 전에 미리 명단을 입수해요. 아니 큰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걸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명단 입수해요. 그래서 자기들 합격자들한테 발표 나기 전에 미리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다고요. 누구씨 붙었어요, 누구씨 붙었어요. 내일 어디로 오시면 돼 이렇게 전화를 돌린다고요. 그럼 지금처럼 카톡이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16년 전에 붙었으니까. 그럼 수험 카페 이런데 그 대화방이 있어요. 그 합격자 발표하는 날 거기 막 800명씩 들어가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4시 임박하면 한 명씩 저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수고해 하면서 30 쭉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그 마지막에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남아있는 애들은 진짜 우울하거든요.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합격자 발표 나는 날 항상 어디 있었냐면 저희 건대 가면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무료인데 항상 거기가 있었어요. 아침부터. 왜냐면 집에 있으면 엄마가 나를 말려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 아침에 가고 한 10시부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마 코끼리 보면서 내가 저 하마 코끼리였으면 좋겠다 말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4시 반 되면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다가 한 4시 10분쯤 되면 같이 공부했던 친구한테 문자가 온다고요. 윤도나 미안해, 나는 붙었어. 뭐가 미안해, 좋지. 근데 제가 2차 시험을 4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똑같이 3번을 겪은 거예요. 마지막 4번째 시험 볼 때는 또 어린이 대공원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재수 온 붙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 4번째 나이는 신촌에 있었어요. 신촌에. 학교가 성대인데 왜 신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촌에 있었어요. 신촌에서 4시에 발표가 나는데 못 버티겠더라고요. 진짜 떨어지면 그때 끝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그때 못 붙으면 드디어 앞에 숫자가 2자에서 3자로 바뀌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문자했어. 엄마, 내가 지금 3시 반에 시작하는 영화 끊었거든. 도저히 못 버티겠어갖고 내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있을 테니까 4시에 발표가 나면 엄마가 연락을 나한테 문자를 해. 그럼 내가 그거 보고 확인할게. 대신 떨어진 것 같으면 연락하지 마. 나 그냥 한강 가서 빠져 죽을 거니까. 그럼 엄마가 평소 같으면 옛날에는 2차 시험 한두 번 떨어질 때는 야 이 새끼야 그 시험 떨어진다고 그 죽으면 어떻게 그냥 빨리 집에 와 떨어질 수도 있지 막 그랬다고요. 4번째잖아. 엄마도 지쳤나봐. 엄마 단문이 그래 알았어 이렇게 왔어. 이번 생은 여기서 너랑 끝이겠구나 이렇게 그런 거죠. 그쵸?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데 그때 제가 본 영화가 뭔지 아세요? 아저씨였어요. 영화가 시작보다 저는 그 소녀와 그 아저씨의 훈훈한 우정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영화가 너무 센 거예요 막. 그래서 헉헉헉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영화가 세도 막 시간 잘 가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아무리 칼 찌르고 그래도 한 3시 55분쯤 되니까 더 이상 영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 소미는 어딨냐 그러는데 소미고 나발이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안 들어와. 드디어 4시가 됐어. 문자가 안 와요. 왜 안 오지? 4시 5분쯤 됐어. 문자가 안 와.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 이게 영화가 아니라 전파가 차단됐구나.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내 번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파가 차단된지 확인해 보려고. 응응 이렇게 보냈어. 그랬더니 0.1초 만에 응응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떨어졌구나. 진짜 끝났구나. 내가 20대 후반을 다 바쳤는데 떨어졌구나. 그래서 더 이상 영화를 볼 수가 없어갖고 나왔어요 중간에. 극장에서 4시 10분쯤 나갔다고. 15분쯤 나갔어요. 나와가지고 그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슉 나는 거예요. 제가 DC 인사이드 보면 7년 공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5년 했어요. 5년. 그죠? 5년. 5년이나 공부했는데 20대 후반에 60대 후반에 대학교 친구 없어요. 공부 다 날렸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끝난 거잖아 이제. 전 사실 제가 그때 제가 용산 카투사 나왔거든요. 제대했을 때 토익이 900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연력이었는데 공부하면서 영어도 다 까먹었어. 영어 잘 못해요 지금. 뭐 그렇거든요. 너무 좀 허무한 거예요. 내려와갖고 담배를 제가 안 펴요.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담배 한 갑을 샀어요. 한 갑을 사가지고 담배를 입에 물고 서강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서울 지리를 잘 모를 때라 서강대교 서강대 학교니까 서강대학교 가면 서강대교가 보일 줄 알고 그 서강대교 가서 빠져 죽으려고 이 서강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서강대 정문을 지날 때쯤이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붙어서 3일에게 범인 다닌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이 새끼 전화를 왜 하지?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어요. 윤도나, 나야, 알아, 너야. 그래서, 잘 지내? 아니, 지금 발표 났는데 뭐가 잘 지내? 그래서 내가, 괜찮아, 왜? 그랬더니,
야, 너 인사과에 알아봤더니 붙었더라. 축하해. 그럼. 그 해만 발표가 30분 늦게 났어요. 제가 주저앉았어요. 서강대학교 정문이었는데 주저앉았다고 제가 주저앉아갖고 그 지금 같으면 빨리 사진 찍어갖고 인스타에 참 자랑스러운다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인스타가 없을 때라 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엄마한테 혹시 엄마 전화했더니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받더라고요. 엄마가 좋은데 야 윤돈아 너 붙었어. 아빠 알아. 나도 붙었어. 그날 그때 발표가 났나봐. 저 뒤에서 엄마가 윤돈이 붙었어 막 이러나. 야 윤돈아 아빠 야 너 딴 데 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빨리 집에 들어와. 알았어 아빠 바로 집에 갈게요.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게 그 버스가 진짜 서강대교를 지나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버스 안에서 서강대교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빠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그 해만 회계법인이 사전 면접을 안 봤거든요. 신기했어요. 근데 입사 지원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버스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오더라고. 모르는 분 받았더니 정윤돈 선생님 되시죠? 여기 3일 회계법인. 원래 그 전까지는 사전 면접 보면 발표 나기 전이니까 정윤돈 씨 되시죠? 여기 회계법인인데 면접 보실 거죠? 이랬는데 정윤돈 선생님 되시죠? 여기 3일 회계법입니다. 회계사님 면접 보러 오셔야죠. 제가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회계사입니다. 네네 네 가야죠 그랬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에 한 페이지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저는 붙었으니까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아직도 못 붙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시기로 만약에 하셨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계 원리가 무료인 이유가 있어요. 많이 오라고? 우리 중급회계 개강하나요? 저 끝까지 꽉 차요. 농담 같죠? 저 끝까지 꽉 차요. 회계 원리 이미 들은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저 끝까지 꽉 차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들어보시고 이게 일단 그래도 흥미가 가고 좀 할만해.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당장은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듣자마자 숨이 탁 막혀.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좀 흥미도 있고 나는 사실 뭐 문과인데 다른 거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하시기로 하셨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 OT 맞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나가볼게요. 자, 교재 10페이지 피시고요. 자, 우리 오늘 일장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 원리는 오늘 뭐 배우는지를 좀 써보려는데 오늘의 주제 원래 영어로 썼는데 이제 한국어로 쓰기로 했어요. 오늘의 주제 첫 번째로 뭘 배울 거냐면 회계의 정의 배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회계의 정의가 엄청나게 중요하답니다. 회계의 정의 보이시죠? 회계의 정의 배울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뭐 배울 거냐면요. 두 번째로 갭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해요. 갭.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배울 거냐면 우리 영어로 IFRS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갈 때 집에 가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회계원리 배우고 왔구나. 그래 갭이 뭐니? 그랬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럼 첫 번째로 우리 1교시 때 회계란 무엇인지 배울 건데 저희 아빠가 제가 회계사 공부 한 3년째 할 때였어요.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그러더라고요. 같이 소파에 앉아있는데 윤도나 네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내가 돈은 보태주는데 회계사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니? 회계가 뭐니? 이러시더라고요. 궁금하셨겠죠. 아들 이렇게 공부한다고 돈 보태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회계사 2차 공부한 지 3년 차일 때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을까요? 좋은 거. 나도 정확히 몰라. 좋은 거 했다고요. 우리 그러면 안 되겠죠? 회계가 뭘까요? 지금부터 회계의 정의를 볼 건데 제 친구 중에 또 이동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금 그 대기업 다니는데 얘가 진짜 주식 바보예요. 얘가 스틸라호텔 주식 사면 싸도 터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테슬라 주식 사면 트럼프랑 싸우고 막 이런 식이라고요. 얘만 손을 대면 그 회사 주가가 반토막이 나.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동원아 주식하지 마. 너는 그냥 적금이라는 게 있어. 심지어 걔는 원금도 보장해줘. 그래서 뭐 적금 들어 그러면은 아니래 한 방에 있으니까 주식할 거래요. 근데 옛날에 걔랑 같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는데 걔가 야 어떤 회사가 있는데 빌 게이츠가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으로 남아있을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극찬을 했대. 그때 소지섭 씨가 잘 나갈 때였거든요. 소지섭 씨가 광고하는데 광고도 좋아. 이 회사 진짜 괜찮아 보이더라고.
나 그래서 이 회사 주식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술 먹으면서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그런 걸 왜 보니 그렇지만 그날따라 좀 안 돼 보이고 얘 또 반토막 나면 진짜 한강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회사의 그 정보를 좀 봤어요. 자, 그 회사의 정보를 봤더니 그 회사 정보로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가 1년 동안 저는 어려운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번 돈이 1조 원이었어요. 번 돈이 1조.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1조 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뭐 한두 개는 아니겠지만 몇 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와, 번 돈 1조? 대박인데? 이랬다고요. 오, 동원이가 하나 물었나? 그랬다고요. 근데 이 회사가 외상이 외상값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외상값이 0.9조더라고요. 숫자는 제가 좀 가공했어요. 0.9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건을 1조 원치 팔았는데 외상이 9천억이야. 지금 여기 우리 회계월 꽤 많이 오셨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 정도 왔잖아요. 다 무료야. 흥이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흥이 나죠. 왜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나요. 농담이에요. 흥이 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흥이 나요. 흥이 왜 안 나요? 흥이 나죠. 그쵸. 아니, 물건을 팔았는데 90%가 외상이래. 이게 좀 느낌이 세하지 않아요? 제가 느낌이 세하더라. 잠깐만. 그리고 이 회사의 회계 정보를 봤더니 빌린 돈이 0.8조였어요. 아니, 1년 동안 버는 돈이 1조인데 빚이 8천억 있대요. 제가 진짜 느낌이 너무 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봤더니 이 회사 1년 동안 현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봤더니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서로 이렇게 퉁쳐봤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적자래, 적자. 아니, 번 돈이 1조나 되는데 적자래요. 아니, 아무리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소지섭 씨가 광고 찍어도 그렇지.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 보고 핸드폰을 딱 닫았어요. 그때는 또 폴더폰이었거든요. 딱 닫았다고요. 닫고 제가 동원이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동원아, 여기 고기값이 오늘 술값이 한 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 우리 많이 먹었잖아. 여기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가 내. 아니, 내가 왜 내? 아니야, 네가 내. 네가 내고 그 주식은 안 사는 거야. 알았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왜? 는 사고 싶은데 사면 진짜 죽인다 그랬다고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걔가 냈어.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너무 걱정돼서 다시 전화했어. 동원아, 나 진짜 진지해. 너 그거 사면 아주 나랑 끝일 줄 알아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 회사 주식을 안 샀죠. 이 회사 주식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이게 어떤 회사였냐면 이게 모뉴엘이라는 회사였어요. 네이버에 모뉴엘 치시면 연간 검색어로 모뉴엘 사태라고 나와요. 모뉴엘 분식회계, 모뉴엘 회계부정, 모뉴엘 폭망 뭐 이런 거 나온다고요. 이게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였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매출이 번 돈 1조 나오려면 우리도 한 번 들어봤어야 돼. 물론 10년 전 회사지만. 근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게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이 모뉴엘이 저기 해외에 아무도 모르는데 모뉴엘 주니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요. 얘가 얘고 얘가 얘예요. 해외에 있었던 거지. 그 다른 사람들은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걸 몰라.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물건을 보낸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팔았다고. 자고 일어나서 물건 팔고 커피 마시면서 물건 팔고 꿈속에서도 물건 팔고 내가 나한테 파니까. 그러니까 번 돈이 1조가 쉽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파니까. 그래서 얘네들 나중에 보낼 물건이 없어갖고 그 박스에 벽돌 넣어서 보내고 그랬다고요. 감동실화예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한테 물건 파는 건 좋은데 내가 나한테 물건을 파니까 돈을 주겠어, 못 주겠어? 못 주겠죠. 그러니까 외상값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나한테 물건 팔아서 외상값 이고 나발이고 회사 운영하려면 임차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돈 어딨냐고.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나 해외 거래처한테 외상값 받을 거 9천억 있거든? 이거 담보로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그랬다고요. 은행은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은행이 그래? 해외 회사한테 돈 받을 게 확실하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대출해줄게. 그래서 빌린 돈이 0.8조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거의 없어. 그냥 내가 나한테 물건 팔고 내가 나한테 물건값 받을 걸 담보로 은행에 돈을 계속 빌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행에서 마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은행이 그랬죠. 이제 그만. 이제 좀 갚아야지. 갚자. 좀 갚자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모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째 이랬다고요. 어, 어, 그래? 그럼 일단 넌 짤 건데 기다려봐. 일단 너 외상값 이거 담보로 했으니까 찾아가서 내가 대신 받을게. 그래서 해외 가서 똑똑똑똑 은행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문을 열어줘? 문유엘입니다 하고 문 열어줬다고요. 그래서 은행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망하고 여기 투자한 애들 다 망했다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요거 사건 터지고 나서 동원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내가 너 회계사 잘 될 줄 알았어. 고맙다. 이렇게 회계사 친구 든 게 너무 좋네 막 이랬다고요. 이게 회계예요. 이 과정이 회계예요. 이 과정이 회계. 너무 회계의 정의를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요 과정이 회계예요. 그럼 잘 봐요. 회계가 뭔데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회사. 어떤 기업이 있어요? 그럼 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있겠죠?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적으로 누구랑 누가 있어요?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겠어요? 은행을 고급지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중에 배울 건데? 대여자라고 그래요. 요즘 그 젊은 분들을 그 어휘력이라고 그러나요? 되게 떨어지잖아요. 제 말버릇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 애정하니까요 알려드릴게요 막 애정 이런다고요.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질문 답변에 애정이 뭔 뜻이냐고. 제가 그래서 사랑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대여자 은행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 있겠죠. 주주를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럼 대여자나 투자자들을 이 기업의 이해관계자라고 해요. 근데 얘네들은 어떨 때가 있겠어요? 어떨 때가 있겠어요?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돈을 더 빌려줄 건지 이제 대출금을 회수할 건지 주식을 더 사서 존버할 건지 아니면 이제 손절하고 팔 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보가 필요하겠죠. 내 친구 동원이도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을 이해관계자라고 안 하고 지금부터 뭐라고 그럴 거냐면 기업의 정보 이용자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을 둘러싼 은행과 주주 같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그게 회계예요. 괜찮을까요? 이런 정보 보고 이 회사 사면 안 되겠다 생각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 자리에서 살까 말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뭐라고요? 어떤 기업의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학생분 아세요? 여러분이 회계사 되고 세무사 되고 한다고 하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오늘 진짜 수업 집중해서 들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오늘 1교시. 그죠? 돌아와서 볼게요. 그 회계 정의가 뭐라고요? 회계 정의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론마다 얘기하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엄청 중요하다고. 나중에 가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지 이렇게 기록을 할지 골라야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래. 학생들이 물어봐. 왜 이렇게 하냐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지 더 유용한 정보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나중에 가면 왜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계의 정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요. 나온 김에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사람 3인방이 있어요. 저희 딸, 우리 아내, 우리 엄마. 그죠? 가정사 많이 얘기합니다. TMI 얘기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제가 결혼할 때 사실 은행에 그 대출 받은 게 은행에 대출 받은 게 한 1억 있었어요. 아내 모르게. 미친놈이죠. 그리고 현금이 엄마한테 받은 돈까지 해서 2억 있었다고요. 아내가 물어봤어 결혼할 때. 오빠 빚 없지?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없어. 오빠 그럼 지금 현금 얼마 있어? 1억. 아니 이거 빚 1억 갚으면 1억 남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빚 있는 거 걸렸어요. 물론 지금 결혼은 12년 차기 때문에 빚 없고 돈 많지만 걸렸다고요. 아내가 이 사기 결혼이라고 그랬다고요. 너 사기를 친다고 막. 그래서 아니 자기야 어차피 이거 2개 빼면 이거 나오는데 그냥 현금 1억 있다고 했잖아 씨. 뭐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야 결혼도 하기 전에 빚 1억 있는 남자를 내가 왜 결혼하니?
그쵸? 나중에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우리 3장 가서 할 거예요. 이때도 회계 정보를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해야 될까요?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회계 정보 작성할 때 이렇게 작성할까요? 이렇게 작성할까요? 1번, 2번. 틀린다고 제가 틀렸어요 진짜. 뭐래도 안 될 거 나가세요. 이렇게 안 해요. 틀리면 되지.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회계의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회계가 다시 얘기해 보면 회계가 뭐라고요? 유용한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냐면 부기가 있어요. 부기 이게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게 영어로 북키핑이거든요. 부기. 일본 애들이 그래서 부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따라와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기가 뭔지 아세요? 부기가? 이게 장부 작성하는 걸 부기라고 그래요. 이러면 또 어렵죠. 장부 나오니까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에 뭐 기록하는 걸 부기라고 한다고요. 제가 옛날에 회계사 합격하고 만났던 여자분이 있는데 그 무남 동료 외딸이었어요. 아버님이 좀 그 상장사 대표라서 좀 잘 사는 집이었다고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저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돼요. 저도 딸만 둘이 있는데 저 첫째 딸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였거든요. 진짜 개 싫어요. 야 네가 아버지라고 네가 아까워.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돌아와서 그 아빠분이 여자친구 아빠가 저를 엄청 싫어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회사 합격하고 만났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16년 전에 하도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가 그때 당시 그랬대요. 아빠 걔 미워하지 마. 걔 왜 그래? 걔 그래도 생긴 거랑 다르게 지금 멀쩡해. 회계사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아빠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회계사? 그 기껏해야 북이 나는 새끼가 뭘 알겠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눈물 주르르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북이나 하는 남자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돼? 들켰네.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회계랑 북이는 개념이 같지 않아요. 얘는 장부를 작성하는 데서 끝나. 그냥 정보를 기록하는 데서 끝나요. 기록하는 데서. 근데 회계는 뭐예요? 장부 작성. 정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업 듣는 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나 전산회계 땄다. 회계관리 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전산회계나 회계관리는 기본적으로 요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당연히 깔고 요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배우셨을 때랑은 아마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배웠으니까 나는 회계관리 안 들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뒤에서부터 점점 달라질 거니까 괜찮을까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교재 보시면 우리 회계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적 실체 나와 있거든요. 경제적 실체. 이 경제적 실체가 뭐냐면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식별하고 아우 나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냥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알아보고 식별 알아보고 측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측정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 빚이 1억이래. 얘 지금 은행에 돈이 3억 있대.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거예요. 화폐 단위로 기록하는 걸 측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금액을 써 넣는 걸 측정이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기해보면 보고하는 과정. 회계는요,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금액으로 기록해서 보고하는 과정이 회계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밑에 보시면 회계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회계의 목적은 뭐라고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줄 깨끗하게 가볼까요? 회계 정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회계의 정의는 회계의 실체나 거래 사건 기록 분류 요약에 해설하는 기록으로 보아 회계 정보의 생산 측면을 강조하는 강조하지 않고 회계 정보의 이용 측면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써보자면 부기는 장부 기록. 하지만 회계는 장부 기록 플러스 정보 제공. 그래서 부기와 동일한 개념 아님.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요 얘기가 됩니다.
괜찮죠? 네, 여러분. 제가 써드리는 건 같이 써보는 게 좀 좋아요, 여러분. 안 쓰면 까먹거든요. 여기까지요. 봤고요. 자, 밑에 보시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계 정보? 회계 정보를 보면, 이거 봐봐요. 이거 어때요? 이미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번 돈이 나온 거죠? 이미 그동안 장사를 해서 외상값이 나온 거죠? 이미 그동안 장사를 해서 빌린 돈이 나온 거죠? 그동안 장사를 해서 현금이 적자가 난 거죠? 이런 정보를 뭐라고 그래? 이미 과거에 이러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 정포라고 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요? 빌 게이츠가 미래에 20년 지나면 이 회사에 한국에서 대기업이 될 건 모뉴얼밖에 없을 것 같대. 미래를 예견하는 정보를 줬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래 정포라고 해요. 그럼 이거 봐봐요. 이렇게 1조, 0.9조, 0.8조 이렇게 금액으로 기록했죠? 금액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정보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재무적 정보가 뭐라고요? 금액으로, 화폐 단위로 기록되는 정보를 재무적 정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거 아까 빌 게이츠가 극찬하고 이런 것들은 금액으로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비재무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회계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 이 회계 정보는 과거에 일어난 일만 기록하는 과거 정보나 숫자로만 기록하는 재무적 정보만 포함될까요? 아니면 미래 정보나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될까요? 얘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두 개 다 포함될까요? 당연히 두 개 다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보다 좀 회계학적으로 급이 낮은 시험에 말문제로 나왔어요. 회계 정보에는 과거 정보와 재무적 정보만 포함되지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틀린 얘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여기 테슬라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주식? 테슬라 왜요? 너무 잘못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럼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겠죠. 그럼 테슬라에 대한 정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퍼라는 게 있어요. 왜요? 그럴 수도 있죠. 퍼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안 가시나요? 자, 여기 뭐가 오냐면 주가가 오고요. 여기 한 주당 번 돈이 있어요. 이게 맞죠? 아유 깜짝이야. 한 주당 번 돈이 있어요? 그럼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래. 이게 뭔지 아세요?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원인데 이 회사 주가가 100원이야. 그럼 이 회사 주식 한 주 사면 이 회사 번 돈으로 회수하는 돈이 1년에 1원씩이니까 몇 년 걸려 회수하는데? 100년. 어렵지 않죠? 이런 돈도 있어요. 이 회사 주가가 1원이야. 근데 이 회사 버는 돈이 지금 1원이래. 주가가 1원이고 한 주당 버는 돈이 1원이래. 그럼 퍼가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낮을수록 좋다가 아니라, 이 회사 주식 한 주 사면은 1년 만에 다 충당한다는 거죠. 퍼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요즘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 정치적이 아니에요. 수혜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땅을 겁나 많이 갖고 있다고요. 이마트 땅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엄청 많아요. 땅값이. 근데 얘네들 생각보다 주가가 낮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낮은 게 좋을 때도 있고요. 이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또 너무 높으면 뭐라는 거야? 이 회사가 미래에 시장성이 좋아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뭐라고 그래? 재무적 정보라고 그래요. 왜냐면 금액으로 기록했으니까. 근데 테슬라를 이런 걸로만 평가하면 이거 지금도 과대평가했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제가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테슬라의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율주행. 저도 테슬라 차를 타고 있진 않지만 그 자동 주차되는 거 보면 저도 한번 타고 싶더라고요. 자율주행. 그냥 한다며. 이거만 되면 시장이 엄청 커진다며. 또 뭐 있어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이 막 춤추고 하잖아요. 로봇이 미래다. 뭐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것들 금액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럼 이런 것들 무슨 정보라고 그래? 비재무적 정보라고 하지. 하지만 우리가 테슬라를 평가할 때 요것만 따져야 돼요. 요것도 같이 따져야 돼요.
이것도 같이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보에는 이거 퍼창피하네. 회계는 뭐라고? 요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말 문제가 우리가 지금 배운 거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요거예요. 회계 정보를 경제적 정보로 간주하여 재무적 정보와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and겠죠? and 비재무적 정보와 미래 정보도 포함한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얘기는 우리가 2교시 때 바로 할 거예요. 2교시 때 배울 거니까 요거는 지금 안 보셔도 좋아요. 밑에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교시 때 볼 겁니다. 2교시 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OT 마쳤고요. 그리고 모두 했어요. 회계 정의까지 봤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회계가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올게요.